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은 화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화목하다는 건 주로 어떻게 나왔냐면 밥상 같이 받는 거, 그 다음에 TV를 앞에 놓고 있는 거, 결합된 건 TV 보면서 밥 먹는 거 시쪽이었죠. 그래서 일단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TV가 있고 그 앞에 상 차려놓고 뭘 먹으면서 같이 보는 거, 이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게요. 화목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재현되기도 해요. 그런 장면이.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거 보시면 식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옆집 친구도 와서 TV를 같이 보고 있죠. 그렇지, 맞아. 이렇게 막 응원하고 그때의 어떤 열정이나 공감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옛날 추억으로 인식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이유가 지금 뭐 넷플릭스부터 OTT 같은 경우에 개인별로 프로파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들이 나의 취향이 더 세분화되고 있어가지고 몇만 개 이상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함께 보는 일은 마땅치 않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함께 있지만 보는 건 다 따로 보는 거. 그래서 셀폰 보고 패드 보고 있으면서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온도는 느끼고 있지만 나의 관심사는 각자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어떤 중요한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기호에 대한 부분이고 이 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 올라옵니다. 분업 이슈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국 드라마의 전형이 뭐였냐면 그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 다 차리시고. 그렇지. 맞지.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고 전부 다 각자 준비하는 거죠. 함께 준비하는 걸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회에 동시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불일치가 관찰이 됐었어요. 언제였냐면 코로나 초창기에 2020년도였습니다. 갑자기 3월 달부터 저희 데이터에 파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파김치. 그냥 김치도 아니고 이번에 팬데믹도 한국이 잘 맞고 있는 이유가 김치 때문이다, 이런 거 나왔어요. 루머로. 저희는 똑같이 그게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파김치가 되었어요.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알게 됐냐면 엄마가 엄청 힘들었구나. 그리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누구건 아이를 보는 분들이 힘들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렇지. 학교가 보육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학교는 그냥 교육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 돌봄 교실도 있고 급식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을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학교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3, 4월 동안에 줄창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을 다 수발을 들어야 했던 양육자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큼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이제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고 우리 할 일은 나누자라는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가 나온 겁니다. 어떤 거냐? 냉장고에 붙이는 해야 될 일들, 이런 거. 예전에 서양 영화 같은 경우에 나왔던 것들이 사진 붙이고 할 일 붙이고 이 똑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일의 분업화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규칙이 좀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누군가 희생하고 전체를 맡아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일을 각자가 하고 함께하는 일도 분담하는 구조로 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게 가장 최근에 저희가 바라보는 삶의 변화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라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독립적이고 배려하고 어려움들을 나누는 형태의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사회로 갈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TV 없는 거실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2015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가 아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빠의 행위 관찰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었어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아빠는 거실에서 잠을 자. 꾸준히 나오는 데이터였는데 뭐였냐면 아빠의 거소가 소파가 있는 거실만 가장 많이 쓰시고 TV를 본다는 목적을 본인이 이렇게 표출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실제로는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잔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7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 아빠는 가족의 일원이지 중심이라고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중심이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변했던 변화들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 갔을 때 응당 여기가 TV에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거실에 TV를 뺄 건데 엄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책장을 놓고 그다음에 예전에 부엌 쪽에 있었던 다이닝 테이블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파는 간이로 바꾸고 그다음에 주로 다이닝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바뀐 건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처럼 TV 중심 문화가 아니게 된 거, TV의 역할이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간을 도모하는 형태대로 삶이 바뀌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저희 집 거실도 TV가 없어요. 그래서 TV는 안방에 조그만 거 하나가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거실 중심으로 다 모이기 시작한 그 원인이 제가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만히 부모가 있어야 아이들은 거실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내 아들은 그냥 닌텐도 가져와서 누워서 소파에서 닌텐도 하고 있고 큰애는 노트북으로 웹툰 보고 있고 이 모든 기계를 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서 할 때 엄마가 거기서 그만 좀 해 이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게 놀고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각자 방으로 흩어지길래 아 이거는 내가 참아야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조금 평화로운 분위기? 그래서 아빠가 이제 소파에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슬금슬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변화된 집의 모습이 저희 아까 그 TV가 없는 거실 그 모습이에요. 현명하시네요. 그리고 관찰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가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이 있게 보신 겁니다. 근데 아빠가 들어오면 흩어진다 이 얘기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 가지고 너무 슬프죠. 네. 그러니까 아빠도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독려해 주시기를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 잘해드려. 잘해볼게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다시 최근에 또 TV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졌던 TV가 또 들어온다. 이제 이걸 본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이거였는데요. TV가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저거죠. 이동용. 그래서 저희가 처음 봤던 거 뭐였냐면 장식용 TV인데 프레임이 좀 두꺼운 게 있었어요. 클래식해 보이는 거. 재밌는 게 모서리에 나온 거예요. 거실에. 그리고 이 TV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곳에 놓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장식품처럼 보기도 하고 컨텐츠를 보는 것도 TV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학습할 때 교보제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심 자체가 컨텐츠로 바뀌고 더 이상 거실의 중앙이 TV가 아닌 것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고요. 아이의 개인용으로 크지 않은 스크린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TV도 엄청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TV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흥미롭게도 유튜브로 좀 쏘기도 하고요. 나중에 나온 결과가 TV로 방영이 되겠지만 그중에서 TV 기계로 보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짤로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컨텐츠도 어떤 분은 패드로 보실 거고 어떤 분은 아마 단톡방에서 부모님이 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얘기하신 그 상황이 현재 저희 집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실 TV는 제 아이가 봐요. 근데 정작 TV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에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서 아이가 보고 제 아내는 아까 그 보셨던 이동형 TV로 나는 솔로다 봐요.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해? 솔로가 아닌데 그 진짜 그걸 옆에서 바라본 남편의 마음 아세요? 키워드로만 인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통상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결혼하셨고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3인 가구 생각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아니, 1인 가구 2명 더하기 아이. 그러니까 이 경우의 솔로와 그 경우의 싱글은 좀 다른 건데 개념적으로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이게 아니라 난 나야. 그리고 나와 똑같은 나라가 하나 더 있어. 그다음에 우리 둘이서 진짜 멋진 아이를 낳았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메리드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싱글인 사람 둘이서 함께 사는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달 보셔도 화내지 마세요. 화는 안 내죠. 저도 살짝 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솔로와 이 싱글은 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빨리 바뀌는구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뀐다. 근데 그거를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난 잘 몰라요. 매일매일 적응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입에서 요즘 애들이 말이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즘 사람이 아니란 증거예요. 그걸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채로운 분들을 만나서 오늘 좋아요. 젊은 분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함께 모이셨잖아요. 이러면 이제 생각을 교류해 내가면서 아 내가 어떤 건 빠르구나.
어떤 건 완고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